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우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파트인데요. 제어문이라는 파트입니다. 이 제어문은 그 자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C 언어든 뭐 파이썬이든 PHP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프로그램 순서가 위에서 아래,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의 실행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겠다라는 의도의 문장이 바로 제어문입니다. 이 제어문의 종류는 if 제어문과 스위치 케이스, 그 다음에 for 제어문, while 제어문, do while 제어문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3번부터 5번까지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은 반복적인 제어문이고요.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는 위치를 제어하는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continue나 break, 그 다음에 leave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필요한 부분은 요 3번에서 5번 사이의 반복 제어문에서 필요한 건데요. 특정 위치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어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예약어들이 continue, break, label과 같은 예약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있는 if 제어문은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구문입니다. 그 실행 순서를 어떻게 제어하냐면, 그 첫 번째 그 1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if라는 글자와 함께 어떤 특정한 논리형 조건식을 주게 되면 요 내용부를 실행할지 건너뛸지를 결정하는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연산자 파트에서 배우셨던 3항 연산자 기억나시죠? 3항 연산자에서 보시면 어떤 조건식이 주어지고 그 조건항에 따라서 항 첫 번째가 실행될지 두 번째가 실행될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형식에서 if 제어문은 논리의 조건식에 맞다라면 다음에 나오는 한 줄을 딱 실행하게 되는데 여러 줄을 묶어서 실행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서 요 내용부를 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십시오 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if문의 이 형식이 사방연산자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리형 조건식에 따라서 바로 다음의 문장을 실행할 것인지 이 조건식이 false를 나타내면 else 다음의 문장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어문이 if의 이 형식입니다. if의 이 형식도 역시 마찬가지 중괄호를 사용해서 내용부를 많이 실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한 문장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if문에서 3형식은 여러 조건을 나열해서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식으로 if 어떠한 조건식을 주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맞으면 첫 번째 것만 실행하고 이 전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false를 나타내게 되면 두 번째 조건문도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 조건문이 맞으면 두 번째의 내용부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세 번째 내용부.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를 사용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만약에 위에 있는 조건들 그 어떤 것도 맞지 않다라고 하면 마지막 내용부를 실행해라 라는 식의 형식이 3형식인데요. 만약에 마지막 else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조건에 맞는 것이 없다라면 이 if 그룹을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괄호를 사용해서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실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6번 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프로젝트로 라운드 06 exam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자, if test라는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test.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그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둘 중에 큰 수를 나타내는 거. 앞서 여러분들께 저 설명드렸을 때 사망 연산자가 아니라
그렇죠. 사망연산자에서 큰 수를 나타내는 예시를 잠깐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구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입출력 구문을 위해서 위에 import java.util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 두시고요. 다음에 스캐너 e는 new scanner system.in으로 선언해 두겠습니다. 이거 입출력에서 배우셨죠? 자, 그러면 in을 통해서 물어볼게요. system.out.print 첫 번째 숫자의 값은 first 숫자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고 integer first는 in.next int 입력을 받을 거고요. system.out.print 두 번째 수는 하고 물어볼 거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int를 입력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다면 첫 번째 수가 first 수가 큽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수가 큽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자, in이라는 입력 문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두 개의 숫자, first에도 값을 하나 입력을 받고요. 두 번째 second에도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first가 second보다 크다라고 하면 첫 번째 수가 큰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면, else라면 두 번째 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 중괄호 사용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뒤에 한 문장만 나오기 때문에 중괄호를 사용할 필요 없는데,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라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첫 번째 수를 묻게 되고요. 전 첫 번째 수를 10이라고 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는요, 20.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당연히 세컨드 수가 큽니다. 두 번째 수가 큽니다 라고 해서 요 위치에서 조건에 따라서 분기가 되어서 어느 것이 실행할지가 결정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자, 실행을 시켜서 만약에 얘도 10이고 두 번째 것도 10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번째 수가 크다고 나오겠죠. 자, 이런 것을 대비해서 if문의 사명식이 존재하는데, else if 만약에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수가 크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조건식도 맞지 않고 두 번째 조건식도 맞지 않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수는 같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사명식까지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if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첫 번째 수는 10, 두 번째 수도 역시 1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두 수는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개의 수는 같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이라는 이 제어문은 우리 프로그램 순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실행이 되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 영역에 걸렸을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이러한 제어문이 바로 if 제어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